우선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데이터 공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맥을 쓰면서 윈도우를 쓸 때랑 좀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윈도우에서는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기타 등등으로 나누지만 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하드로 이렇게 원하는 아이콘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 우측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외장 하드가 나와 있는데 하드나 외장 하드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파인더 안에 환경 설정에 가보시면 내가 보고 싶은 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눌러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환경 설정 안에서 하드디스크, 외장 하드 이렇게 내가 연결되어 있는 외부 드라이버에 해당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아마 많이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트워크 하드라고 해서 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파인더에서 이동하기 그리고 나서 여기서 서버에 연결하기를 이용해 커맨드 K를 눌러 단축키를 눌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서버에 연결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직접적인 연결 방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동시에 파인더에 찾아가 보시면 네트워크 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환경에서 나도 외부에 연결되어 있거나 인터넷 내부망에 연결되어 있는 서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여기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실제로 마운트를 시키거나 불러오기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아이콘으로 구분이 되니 기존에 있던 우리 하드, 외장 하드, 그리고 수업용 하드로 구별을 지을 수 있고 만약에 USB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나오니까 또는 은색으로 나오니까 그 부분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하드 읽고 쓰기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맥이라는 저장 공간과 윈도우의 저장 공간은 서로 다르다는 거죠. 맥은 지금 보신 것처럼 APFS, HFS 플러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윈도우는 NTFS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맥에서 윈도우에서 쓰던 하드를 갖고 오신다 그러면 읽기는 가능해요. 하지만 쓰기가 안 됩니다. 하지만 윈도우에서는 맥 전용 하드로 한다면 읽고 쓰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카메라, 핸드폰, DSLR처럼 이렇게 외부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SD 카메라나 CF 카드는 옛날 기종 같은 경우는 펫32를 요즘 하드 방식은 EXPS로 양쪽 다 읽고 쓰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글 번역기를 쓰는 것처럼 좀 부정확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언어는 영어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영상을 다루는 파이널 컷 X를 다룰 건데 파이널 컷 프로를 다루기 전에 알아두셨으면 좋은 게 우리가 1920-1080에 해당하는 해상도를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풀 HD 영상은 7200rpm의 이상의 하드를 이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만 되면 되니까 이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인터넷 창에서 물품을 구매하실 때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우리가 물품을 구매하시거나 궁금한 게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 안에 들어오시면요. 저장하기에 HDD 이 부분에 오시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하드가 컴퓨터 데스크탑 예전에 큰 걸로 들어갔던 그런 하드예요. 여기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건 2.5인치 하드, HDD 안에서도 2.5인치 하드에서는 지금처럼 7200rpm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장 SSD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다 상관이 없으니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뭐 SSD 읽고 쓰기 속도나 뭐 기타 등등 속도를 했을 때 속도가 차이가 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반적인 영상을 제작을 하시면서 저희가 10분짜리, 20분짜리 영상을 만든다면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영상을 앞으로 다루실 거고 그에 대해서 작업이 너무 많아진다고 하시면 SSD 안에서도 이동 속도와 쓰기 속도가 좀 빠른 녀석으로 구입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나서 우리가 맥이나 외장 하드를 사시고 난 뒤에 제일 중요한 부분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드를 구성하고 포맷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스템 구성에 해당하는 파인더, 이동하기의 유틸리티 안에 들어가시면요. 유틸리티 안에 디스크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디스크 유틸리티를 더블 클릭해서 이용을 해주셨을 때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외부에 외장되어 있는 외장 하드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지우기 버튼을 누르셔서 내가 원하는 하드 형식과 포맷과 디스크 유틸로 들어오셔서요. 내가 원하는 외장 하드를 선택하신 후 지우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원하는 이름, 포맷을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포맷은 교재에 있는 프린트물을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 나서 지우기 버튼을 누르셔서 아예 새롭게 포맷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디스크 유틸리티에 들어오신다면 꼭 선택 후 검사 복구를 누르셔서 복구를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면서 파이널 컷 X를 이용하기 전에 앞서 우리가 하드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편집을 앞서서 물리적인 준비가 끝났다면 파이널 컷 X를 이용해 편집하기 전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파이널 컷 X를 이용해 편집을 할 거야. 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장하드냐 외장하드냐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장하드 같은 경우에는 뭐 운영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노트북을 처음 사거나 아이맥을 처음 사시거나 맥 프로를 처음 사셨을 때 해당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외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파이널 컷 X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안이라는 이 자체가 좀 많이 겪게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자체가 좀 겪게 된다는 게 라이브러리가 모든 파일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 좀 용량이 한도 끝도 없이 증가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건 증가되면 뭐 어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영상이 어마무시하게 커져요. 기본적으로 렌더링을 건다고 했을 때 촬영하는 거에 영상의 4배 이상이 증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안에 들어가는 모든 파일들이 생성될 공간이다. 여유 공간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나서의 하드 속도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 나서 라이브러리 안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고 가냐면 라이브러리 안에는 다음과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서 사용이 되는 파일들이 다 들어오기도 하고 동시에 이벤트 안에 종속이 되어 있는 거죠. 영상들은 전부 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씩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사용을 하는 라이브러리 내에 있는 클립들에 전부 다 라이브러리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간다? 이벤트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또 나눠진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디오 보이시죠? 그 다음 나서 프로젝트, 그 다음 나서 오디오, 그 다음 나서 사진처럼 내가 원하는 항목대로 아이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온 파일들을 어떻게 한다? 키워드를 이용을 해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벤트 라이브러리 안에 갖고 온 파일들을 이벤트로 분류를 해놓고 그 안에 다시 한 번 더 제 2차적으로 키워드를 이용해 분류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나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정보를 넣고 난 뒤에 스마트 키워드를 이용해 따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선 파이널 컷 X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좀 기획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브러리 안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보시는 것처럼 이벤트 안에서 또 키워드를 이용을 해 분류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큰 프로젝트 이름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 안에 각각의 나눠진 폴더들을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안에 파일들을 키워드로 분류를 한다.
또한 이렇게 이벤트 안에서는 원하시는 대로 프로젝트로 나눌 수도 있고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 이벤트 안에 우리는 프로젝트와 클립으로 원하시는 대로 나눌 수도 있지만 동시에 나는 이벤트를 만들어서 영상만 나눌 거야. 나는 이벤트 안에 프로젝트만 넣을 거야 라고 해서 구성과 디자인은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협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통일을 해주셔서 혼란을 야기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